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대차 그룹 커뮤니케이션 센터 제품 PI팀의 박현재 매니저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의 행사 보도자료 및 콘텐츠 엠바고는 4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엠바고 관련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의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바로 오늘 행사의 키워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가장 흔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좋아서 경제적이면서 유지비가 덜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부분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숙하고 마치 전기차를 타는 듯한 주행 느낌도 줍니다. 반면 지금까지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특히 중대형 작업에선 출력과 가속 성능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구원들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며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의 오랜 하이브리드 개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을 총동원해 하이브리드 맞춤형 전동화 특화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오늘의 발표 세션은 이러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동화 개발 담당 한동희 부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발을 직접 담당한 연구원들이 개발 컨셉, 변속기 및 엔진의 설계적 특징과 주요 성능, 전동화 특화 기술과 전개 계획까지 차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전동화 개발 담당이신 한동희 부사장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전동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연구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40년 전 일국이 시작한 국내 최초의 독자 엔진과 변속기 기술, 이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저희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술까지 현대차 그룹의 모든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독창적인 병렬형 하이브리드 기술은 2011년 소나타에 탑재되어 하이브리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고 2016년에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터보 엔진 기술과 결합해 성능과 효율을 모두 저희가 우수하게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대중화시켰으며 지금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4년 전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소나타 시승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미국의 현대차 그룹 최초의 터보 GDI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나타 터보 엔진을 개발하는 젊은 엔지니어였고 지금처럼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엔진을 소개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희 현대차 그룹의 터보 엔진 기술과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혁신적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까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선후배 연구원들,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대차 그룹의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미래에는 어떻게 더 우수한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6세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소개하신 지 약 14년이 지난 오늘 기술력이 한층 발전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알리는 무대에 다시 한번 오르셔서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현대차 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으론 제품 권역 전략팀의 강동훈 파트장께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발 컨셉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동훈 파트장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발 컨셉에 대해 소개해드릴 제품 권역 전략팀 강동훈 파트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우수한 연비의 친환경 파워트윈으로 시작해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동화 전환기라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컨셉으로 개발했습니다. 개발 컨셉은 보시다시피 Well Balanced High Technology, Expanded xEV Experience입니다. 즉 동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전동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컨셉이자 오늘 행사의 슬로건입니다. 첫 번째 주제, Well Balanced High Technology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국한되지 않고 메인 볼륨의 파워트레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주력 파워트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시스템 효율을 높여 연비와 동력 성능 등 종합적인 상품성을 갖춰야 하고 다양한 차급에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성능 개선과 함께 엔진과 전기 모터의 매칭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모터를 직결하여 기존보다 성능을 크게 개선했고 변속 모듈 개념의 설계를 반영해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출력대 엔진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의 폭넓고 우수한 엔진 리소스와 결합하여 소형차부터 중대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급에 적합한 상품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Expanded xEV Experience입니다. 어느새 전기차는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친환경차로 자리 잡았고 전동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특화 기술과 편의 사양에 많은 고객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탑재된 모터와 배터리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는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술 경험을 하이브리드에서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개선된 eRide, e핸들링 등 모터 제어 기술을 통해 주행 성능을 강화하고 V12, 스테이 모드 등 기능을 지원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전기차와 같은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별도의 모터를 탑재해 효율 좋은 올일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현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배터리 SOC를 최적 제어하는 연비 개설 기술 등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차종별 특성, 지역별 시장 환경, 그리고 차급에 따라 다양한 특화 기술을 맞춤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특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은 메인 볼륨 파워트레인 역량을 갖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XEV 기술 경험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특화 기술을 통해 전동화 전환기에 더욱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각 부문별 연구원들의 기술 설명과 함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과 진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이상 연비만 좋은 차가 아니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지금부터의 발표에서는 앞서 강동원 파트장께서 언급드린 개발 컨셉이죠. 동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전동화 경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 중에서도 동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변속기와 엔진, 성능 시험 담당 연구원들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종료 후에는 전동화 구동 설계팀 유홍식 책임 연구원께서 변속기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변속기 설계를 담당한 전동화 구동 설계팀 유홍식 책임연구원입니다. 새로운 변속기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터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모터 탑재 위치에 따라 갖고 보시는 P0부터 P4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벨트로 연결된 P0 모터가 엔진 시동과 발전기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적용된 P2 구동 모터가 구동과 회생제동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P0 모터의 벨트 마찰로 손실이 발생하고, 구동은 오직 P2 모터가 담당해 연비와 동력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그룹사인 현대 트랜시스와 협업하여 구조적 개선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1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P1 모터는 구동 시 벨트 마찰 손실이 없고 응답성 측면에서 한층 우수합니다. 또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 모터 구동력 분배를 보조해 엔진이 좀 더 연비 최적점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연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워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P1 모터가 구동력을 더해 동력 성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엔진 최적점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현대차 그룹의 다단 변속 시스템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P1 플러스 모터 P2 모터 구조의 하이브리드 차량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먼저 발진 및 저속 주행 구간에서는 EV 모드로 P2 모터를 구동해 엔진의 동력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급가속 오르막 등 고부하 주행 시에는 엔진 클러치가 연결되면서 엔진과 모터가 차량을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자동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한 작년도 그랬었고 2년 전에도 그랬었고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가 된 이후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댓글로 무조건 하이브리드 건너뛰고 전기차로 간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하이브리드 건너뛰고 전기차만 준비했던 차량 회사들 초상났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주초상났죠. 지금 전기차만 주구장창 밀고 있었던 회사들.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준비했던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노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된 이후의 전기차라고. 지금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조직을 축소시키려다가 이게 해고가 잘 안 되잖아요. 한국 그 회사 특징이. 대한민국은 해고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명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고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조직을 고스란히 끌고 간 게 지금 빛을 발휘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산타페가 아니에요. 팰리세이드입니다. 지금 이 산타페 디자인이, 그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디자인이 되게 과거와는 다르게 묵직해졌죠. 왜 묵직해졌느냐? SUV의 지금 현재 대세가 미국 스타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스타일이 뭐냐? 묵직하고 강인하고 남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기아가 그런 디자인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성적인 스타일, 볼드한 디자인이죠, 한마디로. 가생이에다가 라이트를 밀어놓고 이 그릴을 극대화시켜서 체형도 커 보이고 그리고 좀 묵직해 보이는 그런 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기아가 좀 더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과 디젤과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그렇지만 안정성, 그리고 주행 성능, 이런 것까지 동시에 성능 향상을 시킨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능 향상이 되었나? 이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주행 성능, 안전성을 향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솔린과 디젤 차량과는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 볼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한 팰리세이드입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현대차의 그 기함급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차 다음에는 제네시스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SUV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5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68만원인데 그냥 5천만원 잡고 연비가 무려 14.1km 리터당, 대단한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2497. 왜 하이브리드가 좋냐? 배기량도 적으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정숙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주행 성능도 좋고 진짜 일석오조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고속에서는 연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복합 연비라고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잘 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엔진이 개입하는 건 RPM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악셀 페달을 적게 밟아서 RPM 게이지가 낮으면 전기 모터가 무조건 개입해요.
이론상 140km로 달려도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합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엔진으로만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엔진으로 주구장창 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엔진 플러스 모터, 그리고 오로지 모터로만 가는 그런 세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고속도로에서는 엔진 플러스 모터 조합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연비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도심에서 연비가 더 떨어져요. 하이브리드가. 왜? 정차했을 때 빨간불에서 초록색 불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악셀 페달을 깊게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정차 시 출발했을 때 악셀 페달을 밟아서 정차 시에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연비가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엔진 플러스 모터가 개입을 하는데 엔진이 더 많이 개입을 해요. 정차 시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모든 내연 기관은 정차에서 출발할 때 가장 연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 도심지가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더 좋네 하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멈췄다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도심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질적으로 RPM 게이지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차시 때 그냥 때려 밟아야 되잖아요. 천천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항속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악셀을 적게 밟아도 워낙 미션이 고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RPM이 적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는 항속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속 주행일 때 모터 그리고 모터 플러스 엔진이 같이 조합해서 주행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더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에서도 더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남성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죠. 뭔가 단순해지고 예전에 삼각대 디자인을 확실히 벗어난. 그리고 요새 보면 그릴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게 좀 단점도 있어요. 이게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 안쪽에 이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에 이 모래알 같은 게 이게 촘촘하게 박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새 흐름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휠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전보다 더 낫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그리고 LED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갔고 그리고 히든 라이팅 LED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릴이 이렇게 돼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들어졌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추가했죠. 앞에서 봤을 때도 볼 수 있고 뒤에서 봤을 때도 볼 수 있고 방향지시 등을 더 잘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돈입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스포티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 제동 등이 포함돼 가지고 좀 더 멋있게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히든 그 와이퍼가 적용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밑에 와이퍼가 있어서 이렇게 거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다 보니까 좀 더 디자인적 요소도 좋고 그리고 공기저항도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굉장히 시인성이 정말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빠지다 보니까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위아래로 빠진 게. 이게 밑에 이렇게 일자로 달려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뒤에서. 크롬 몰딩. 전 크롬 몰딩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구려틱 해가지고. 저는 크롬 몰딩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이 이렇게 18인치 알로이 휠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건 하이브리드 전용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공기역학적으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왜 기본 하이브리드 아닌 차량은 공기 구멍이 많느냐, 브레이크 패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지만 하이브리드는 열을 식힐 필요가 없죠. 왜? 회생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들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덜 나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공기구멍을 막고 연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정숙성도 좋죠. 휠에서 소리가 덜 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20인치가 들어가고, 이거는 21인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휠이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휠이 크면 연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승차감도 떨어져요. 대신 좋은 점이 뭐냐면 주행 성능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 주행 성능을 극대화시키려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또 타이어 갈 때도. 그래서 저는 인치가 한 18인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옵션 때문에 21인치밖에 못 고르는, 20인치, 21인치밖에 못 고르는 상황이 존재해요. 옵션을 높이다 보면. 근데 저는 만약에 이 타이어 휠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비도 좋고 값도 싸고 타이어 바꿀 때,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일석삼조, 사조까지 됩니다. 디자인이 보시면 여기 와이퍼가 없죠. 이 안으로 숨겨져 있어서 공기 역학적으로 넣고, 그리고 디자인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뒤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좀 더 강인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이 뒤쪽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해지고, 굉장히 남성적 위주의, 이렇게 산타페가 나왔으면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에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마 이거 판매량 대단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기축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죠. 그 전에 이제 밑에만 일자로 돼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안전에도 유용하다. 이게 보통 차량 색깔이 블랙 계열이면 잘 안 보입니다. 밤에 안 보이죠, 잘. 그래서 저는 하얀색 차를 선호하는데, 이 밤에도 이게 라이트가 이렇게 기쭉기쭉하다 보니까 잘 보이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밤에 사고가 많이 나요.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시는 분들 보면은 흰색 오토바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두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이유가 사고 납니다. 잘 안 보여요. 이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 왜 이래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하얀 색깔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크리미 화이트 펄로 살 것 같습니다. 이 똥파리색. 똥파리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얀색을 살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은색, 그리고 요 색도 괜찮아 보이네. 회색.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같이 다 이뻐요. 예전처럼 뭐 촌스러운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볼드해졌죠. 여기도 플라스틱 같은 거 다 빼버린, 플라스틱을 빼버리니까 더 고급스러워졌다. 근데 이게 발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발판 옵션이 있으면 발판 옵션 무조건 넣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기스가 나버리면은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발판을 달아 놓으면 이 발판이 보호해 주거든요, 측면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제 인상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은
옆모습을 봤을 때 여기 컬럼식에 들어가죠. 저는 컬럼식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컬럼식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앞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밀고 뒤로 갔을 때는 뒤로 밀고 P 버튼은 옆에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컬럼식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컬럼식 한번 써보니까 다른 거 못 쓸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해요. 컬럼식이 무릎 공간이 이게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뜨거운 게 싫기 때문에 무조건 하얀색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검정색은 정말 뜨거워서 싫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D컷 핸들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원형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디자인 쪽 요소를 봤는데 좀 차라리 길쭉한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수납 공간인 것 같거든요. 길쭉하게 뽑아내서 핸드폰을 이제 가로로 놓을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좋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 디자인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가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지? 디자인은 굉장히 남성적인데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BMW 그 미니처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남성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현대 기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버튼이 굉장히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이 버튼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현대 기아의 이제 그 최신 세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니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모니터가 얼마나 길쭉해지고 라운드로 잘 빠져 있느냐, 이것만 봐도 옛날 차인지 지금 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디자인은 다 이런 식으로 빠지죠. 왜? 더 보기 편하니까. 이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졸음 운전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거 꺼버리거든요. 굳이 저는 이게 마이티에서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는 꺼버립니다. 귀찮아가지고. 졸음 운전은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게 이렇게 막아져 있죠, 햇빛 가리개가. 그래서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장하게 바뀌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한글을 몰라도 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직관성입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한글을 굳이 모르더라도 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세차 모드가 들어갑니다. 요새 다 자동으로 와이퍼도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차 모드로 들어가서 혹시나 트렁크가 열릴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세차 모드를 하면은 되게 편하다. 이런 것 좀 배워야 돼요. 다른 회사들.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한글을 모르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요런 게 옛날 우리 그 포니 디자인의 핸들, 그거를 좀 오마주 한 것 같은데 그냥 예전이랑 크게 뭐 별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버튼이 큼직큼직해진 것 같고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버튼이. 그리고 이 핸들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좀 D컷으로 하면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컬럼식, 그리고 이제 스위치도 여기다 박아놨네. 그리고 컬럼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앞으로 돌리면 직진, 뒤로 돌리면 후진. 이것보다 직관적일 수가 없어요. 정말 편합니다. 이거 강추. 그리고 이제 조수석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에서 가장 제가 편했던 게 뭐냐면 요 버튼, 이 조수석 컨트롤 버튼인데 이거 하나로 정말 편합니다. 이제 뒷자리 탈 때 이걸 앞으로 밀면은 뒷자리 승객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옆 조수석 컨트롤러. 여기 보시면은 뭐 아주 막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요새 나오는 거랑. 그리고 이게 무드램프인데 이 무드램프가 있다. 그리고 양문형 멀티 콘솔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양문형 멀티 콘솔이 뭐가 다르냐? 우리 기존에서는 이게 앞뒤로 뚜껑이 열렸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앞뒤로 뚜껑이 열다 보니까 있는 대로 잡아 제껴서 올려야 되는데 양문형은 그냥 버튼만 띡 하면 양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좀 더 편하죠. 이거 바로 사용해 보시면 이게 왜 편리한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뒤로 제껴 있어야 됐다면 지금 양문형이 훨씬 좋다. 그리고 이 발이 붙는다.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러니까 발이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발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발이 붙는 분들에게는 이 팰리세이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가 시트입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다. 하여튼 시트가 굉장히 좋다 그겁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근데 가죽 시트가 오염이 되거든요. 근데 오염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좀 거슬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들었거나 말거나 빈티지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 버클 조명. 이 버클이 왜 필요하냐? 밤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현대 기아의 그 기본기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본기를 하면 이 버튼인데 이 버튼 좋아졌다. 제가 예전에 늘상 말했거든요. 싸구려 플라스틱 검은색으로 막 해가지고 요거 언제 바꿀 것이냐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바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요 버튼 하나하나가 그 자동차의 기본기를 드러내는데 요거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기존의 검정색 플라스틱보다 훨씬 낫습니다. 딱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싸구려면은 아 이거 급이 다른 차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벌써 여기다가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를 집어 넣어줬죠. 고급차구나 느낌이 딱 나잖아요. 벌써 요 하나가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공간입니다. 7인승 9인승인데 요 공간이 좀 특이해요. 자 2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마의자가 들어갑니다. 2열에 이제 안마의자가 들어가는데 이 안마의자가 뭐 크게 좋겠느냐? 저는 이제 제네시스 G90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마의자를 쓸 일이 있는데 그 제네시스 G90이랑 똑같은 안마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전 무조건 이거 키고 갑니다. 뭔가가 되게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뭔가가 되게 좋았어요. 하여튼간에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가 무슨 안마의자 있잖아요. 가정용 안마의자 비할 건 안 되지만은 굉장히 편했다. 뭔가 마사지도 되고 피로가 확 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윙아웃 헤드리스트. 우리 현대기아 보면은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라고 했죠? 이 헤드레스트라고 했어요. 제가 이 시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그 헤드레스트가 현대 기아가 이 모가지가 꺾이는 헤드레스트라서 이거를 뒤집어 껴서 타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약간 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기존보다는. 이 모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전에는 여기가 너무 모가지가 꺾어져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윙아웃으로 되는 요거 신박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감싸준다. 그리고 2열도 그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원터치 버튼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전에 검은색 싸구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약간 갈색으로 돼가지고 좀 더 이쁘긴 한데 요것도 버튼이 좀 고급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1열처럼 이것도 바로 보이는 건데 이 버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현대 기아의 특장점이 뭐냐?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수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청소하기 귀찮겠죠.
막 쓰레기도 쳐놓고 하니까. 근데 수납 공간 많아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도 있고 폴딩하면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자 보세요. 여기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죠. 3열을 위한.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2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의자가 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편할 겁니다. 이제 9인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1, 2, 3, 4, 5, 6, 7, 7인승. 그리고 이거는 1, 2, 3, 4, 5, 6, 7, 8, 9. 이 9인승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인승 자리가 아니에요. 이 멀티 콘솔을 뒤로 제껴버리면은 이렇게 의자가 바뀝니다. 다시 잘 보세요. 9인승은 이 가운데 시트를 위로 제껴버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앞자리에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린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른이 타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타는 거 보니까 어린이용이더라고. 그리고 2열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머리 받침대가 굉장히 편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여기를 의자를 제껴서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 여기 목 받침대가 여기 있죠. 네, 되게 아이디어 괜찮게 한 것 같아요. 9인승으로 쓸 수 있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거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이 조작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의자를 조절해 달라 그럴 때 이 운전석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요거 진짜 상 줘야 돼요. 노벨상. 그리고 이 버튼, 현대기아의 특장점이 뭐라 그랬죠? 버튼이 굉장히 큼직큼직하다, 직관적이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요걸 이렇게 원터치 버튼으로 해가지고 시트를 제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3열 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아마 3열도 굉장히 쾌적할 거예요.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돼 있죠. 3열을 위한. 그리고 스피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3열을 펴도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크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지포 같이 생긴 것도 카니발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한 등급 위의 차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0V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전기를 뽑았을 수가 있습니다. 캠핑 갔을 때 이 옆구리에서 전기를 뽑았을 수가 있다. 아마 200W 짜리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디젤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속거리로 더 먼 여정을 향해 부담없이 떠나더라.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름을 넣으면. 그리고 여기 2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하이브리드가 일본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프리우스 안 탑니다. 저는 이거 사죠. 스테이 모드. 배터리를 이용해 시동을 켜지 않아도 차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숙성 얼마나 좋습니까? 스테이 모드. 그리고 220V 짜리가 있죠. 네. 캠핑 갈 때 굉장히 유용하죠. 네. 캠핑 모드 할 때 220V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모터 제어를
묘트 젤을 활용해서 이 방지턱에서 승차감을 높여주는 이 라이드 젠 1, 그리고 이 라이드 젠 2, 가속 시에 운전자가 흔들림을 적게 느끼도록 모터를 제어하여 부드러운 가속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모터를 활용해서 정숙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걸 강화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DTVC, 이 안정성, 코너링, 토크 패터링, 그리고 모터를 활용해서 그 조향 진행 방향으로 토크 패터링을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HA 하여간에 핸들링부터 시작해서 안전성, 주행성 등 모든 게 향상시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예요. 하이브리드는 연비 때문에 타는 차가 아니에요. 정숙성 때문에 타는 차가 아닙니다. 안정성, 승차감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깝다니까. 연비 아끼려고 하이브리드 탄다? 그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 있죠. 옛날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일본 차에 비해서 떨어진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걸 보고도 하는 소린가? 프리우스 사세요. 저는 프리우스 안 삽니다. 도요타 사세요. 저는 현대 거 살 거니까. 그리고 현대 AI 어시스턴트. 그냥 뭐 창문 내려, 뭐 히터 켜, 에어컨 켜, 몇 도로 맞춰. 어지간한 거는 버튼 안 누르고 말로 가능합니다. 요런 게 기술이죠. 테슬라가 현대차를 타도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타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왜? 이 만듦새를 잘 만들었거든. 일론 머스크가 AI에서 강자일지 몰라도 이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는지 현대를 못 따라갑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테슬라 차는 분들 차 안 고장날 것 같죠? 이게 많이 고장난다라는 게 테슬라 타본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기 차량에선 최고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현대 기아가 거의 넘버원이다. 그리고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진보적인 편의상. 이렇게 후진을 했을 때 이 표시를 해주죠. 가까이 오지 마라. 마치 지게차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새 최신 지게차들 보면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워크 어이라 이런 거 영어 쓰지 말라니까. 저는 현대기아에서 이거 혼나야 돼요. 이게 뭔데 워크 어이락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 쓰세요. 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실내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문 인식으로 이제 발레 모드 막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제 100W짜리 USB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단자가 2개가 있죠, 양쪽으로. 그리고 이 보세가 들어갑니다. 보세. 이 보스라고도 하죠. 보스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저는 일단 보세. 이게 농담이고요. 보스입니다. 이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정말 차이가 커요. 저는 정말 넣으라고 하고 귀에서 속삭이는 느낌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그 스피커는 정말 강추입니다. 괜히 싸제 가가지고 막 뜯어서 다시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순정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예요. 이 미러, 룸미러도 이 디지털로 바꿨다. 이제 후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키가 들어가고, 아마 이제 이게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문이 터치식으로 열리는.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이게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워셔. 야, 후방 카메라 워셔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워셔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 진짜 꼭 필요했었는데. 그리고 빌트인 캠 2 버전이 들어가죠. 고해상도. 기존에 이제 빌트인 캠은 밤에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빌트 캠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싸제로 맞추지 말고 이 순정으로 맞추라는 이유가, 싸제 하면 되면 이 전선을 빼야 되고 여기가 주렁주렁 걸리잖아요. 훨씬 이게 내구성도 좋습니다. 햇빛도 안 맞으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 퍼포먼스, 주행 성능은 334마력입니다. 최대 334마력인데 보통 우리가 300마력을 넘어가면 고성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300마력을 넘겼죠. 정말 대단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친다. 이 팰리세이드 출력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슈퍼카 타고 넘어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프리우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전자식이다 보니까 노면에 맞는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주행 모드, 이 사륜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이 전류 측정 방식. 그전에는 간접식 그립 감지였어요. 살짝 움직여줘야지 이제 운전자가 손을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류식입니다. 굉장히 좋죠. 편하죠. 기존보다는. 그냥 손만 댔다 하면은 이제 운전자가 손을 잡고 있구나. 그전에는 이게 핸들을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은 자꾸 핸들에 손을 손을 떼지 마세요. 막 핸들에 손을 올려두세요. 막 이런 경고등이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편합니다. 거슬리지도 않고 정말 햇볕 짱짱한 데로 잘 보이고요. 이거 무조건 넣으세요. 이거 안 넣으면 호구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살짝 좀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거슬리는 건 있지만 무조건 넣어야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넣으면 호구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요새 카메라가 과속 카메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게 있어야 제 돈값해요. 과속 카메라 1년에 몇 번씩은 들이찍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막 숨겨져 있고 막 후방 감지 과속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만들면 불편하다니까. 이 딱 봐도 이 보세요. 되게 야하잖아요. 요게. 이게 손잡이가 동그랗다 보니까 야하게 들어갑니다. 이 불편하다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하여튼 안전 하차 인디케이터가 들어갑니다. 네. 후측방에서 차량에 접근해 충돌하면 락을 잠금 상태로 된다. 그리고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그리고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를 적용해서 충돌 시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저도 이거 안 사용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가운데 에어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잖아요. 튕겨 나옵니다. 여기까지 막 처박혀요. 흉기가 돼요. 안전벨트. 진짜 안전벨트는 꼭 매세요. 안전벨트 안 매고 충돌하면 이게 사람이 여기까지 튀어나와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꼭 안전벨트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에 안전벨트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유리창에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10년 20만 킬로 무상 보증,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고장 벨트.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그 니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 25만 킬로가 넘었는데 불구하고 고장이 안 났어요. 이 전기 구동 쪽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니로도 이쪽은 이제 고장이 안 나는데 이제 DCT 그 미션이다 보니까 DCT 쪽이 조금 안 좋더라고. 니로가. 그것 빼고는 잘 안 고장나요. 정말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내구성은 현대기아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별 사양. 트림별 사양은 한번 살펴보시고, 요게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 그릴 요게 들어가고, 이제 사양별로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바디 컬러, 사이드 실 몰딩 요게 들어가고. 또 근데 그 발판이 없네? 발판이 없나? 이거는 팰리세이드는 발판이 없나봐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웨이드 내장재. 저는 요거 비추합니다. 이게 위쪽에 유리 달린 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썬루프가 저는 비추합니다. 왜?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가라앉거든요. 천장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썬루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2열 수동식 도어 커튼이 들어가고요.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 그리고 메탈 페달. 이 고무 바킹이 도톰하죠. 이거 되게 좋아요. 이 도톰해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간 페달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시동 켰고 이제 잠깐 누워있을 때 무릎을 이거 세게 밟다가 그냥 고RPM 밟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되게 좋아요. 이 오르간 페달이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발목 보호도 조금 피로감도 덜하고, 그리고 발수 적용 1열 유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타워 게이트 요새 다 들어가죠 이거는. 그리고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게 되게 들어가고, 이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가고, 옵션이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12.3. 왜 RPM을 오른쪽에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 바꾼 사람 진짜 혼나야 됩니다. 왜 전통적으로 RPM 게이지가 왼쪽인데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불편합니다. 이거 뭐 바꿀 수 옵션으로 저는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RPM 대신에 키로수로 바꿔버렸는데 뭐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전동 시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내 지문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저도.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요거 되게 편리해요. 동승석 이거 컨트롤 스위치, 그리고 증빵 모니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화질도 나름 괜찮아요. 요거 밤에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요거 이렇게 싸구려로 하지 말라니까. 그나마 여기 디자인적 요소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후져 보여요. 이거 언제 바꿀 거예요 디자인을. 그리고 H 제뉴인 액세서리 사이드 스텝 있네요. 여기 보시니까 진짜 사이드 스텝 무조건 넣으세요. 강추입니다. 물론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진 않는데 이 옆에 연석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차 부딪혔을 때 여기를 보호해 줍니다. 바디를. 그러니까 요게 부딪혀가지고 연문짝에 작살날 거를 이 사이드 스텝이 보호해 주다 보니까 요것만 갈면 되거든요. 훨씬 돈을 아껴줘. 한마디로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드 스텝이.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은 진짜 무조건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물론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요게 방패막이, 저는 요거 하나로 몇 번을 방어했어요. 카니발이 길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 그쪽으로 한번 긁었거든요 차량을. 근데 이게 없었으면은 이 문짝이 완전히 작살을 나는 건데 요게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은 방패막이 용도로 최고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유용하지만 성인에게는 거의 무쓸모입니다.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저는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하고 LED 도어 스판 램프 이거 굳이 필요는 없는데 뭐 있어서 나쁘지는 않죠 뭐. 그리고 요거 LED 타일 게이트 램프 이것도 뭐 굳이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러기지 매트는 있으면 좋습니다. 러기지 매트는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뭐 가끔가다 시골에서 중장비를 여기다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 뭐 예촉이라든가 아니면 낫, 호미 막 이런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게 좀 기스를 많이 보호해 주거든요. 저는 러기지 스크린 안 씁니다. 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180W밖에 안 되네. 근데 요게 그 220V 껴서 하는 건데 이게 몇 볼트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시거잭은 180V밖에 안 되네 이게. 근데 요거는 몇 볼트까지 되더라? 200W 정도까지 되지 않나? 카니발은 200W까지 되는데 몇 볼트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매트 1열 매트 요거 팔고 있고, 공기청정기 필요 없습니다. 괜히 공간만 좁아지고요. 그리고 충분해요. 기본 에어컨 필터 좋은 거 쓰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천식이 있다, 이건 꼭 넣어야겠다, 자기가 공기에 관해서는 진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뭐 넣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에어컨 필터와 이제 기본적인 에어컨 필터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다 정화가 되거든요. 이거 실험한 분도 있어요. 이거 굳이 필요가 없다. 근데 뭐
타자마자 바로 상쾌한 공기 들이마셔야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막에 타고 다닌다 막 이런 분들. 그 블루링크라고 있죠. 블루링크를 원격으로 시동도 걸고 온도도 조절하고 뭐 창문도 내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경찰, 구급차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연비를 보시면 이 복합 연비가 안 나와있네. 세대 토크 100이랑 262, 최대 합산 300마력이 넘어가고, 이렇게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 이거 출력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디자인도 잘 나오고 출력도 좋고 여러 옵션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도 좋고, 저는 진짜 팰리세이드가 정말 많이 완벽해졌다라고 느끼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안전성, 주행성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적고 맞춤형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기안급으로서 정말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차량을 산다 그러면 저는 프리우스 안 삽니다. 요거 팰리세이드 살 것 같습니다. 이상 인포센스 TV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